2025년 4월 트럼프가 베트남산 제품에 46% 관세를 때렸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만드는 삼성전자, 끝장나는 걸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린에 18억 달러짜리 새 공장을 짓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인도에선 미국 수출용 라인을 가동하고 멕시코에선 북미 공급망을 깔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매출 83조 원의 13%를 책임지는 베트남을 유지하면서 관세를 피하는 삼각 체스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이 전략의 승산은 얼마나 될까요? 이 전략을 이해하려면 먼저 삼성과 베트남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008년 3월 삼성전자가 베트남 박린성에 투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등록 자본 6억 7천만 달러. 당시만 해도 베트남은 제조업 기반이 약한 농업 국가였거든요. 삼성이 노린 건 값싼 인건비와 젊은 노동력이었습니다. 중국에 편중된 생산 기지를 분산하겠다는 전략이었죠. 2009년 4월 박린성 옌퐁산업단지에 1호 공장이 가동됩니다. 110헥타르 규모인데 여의도 면적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삼성은 곧바로 확장에 나섭니다. 2013년에는 타이응우 옌성의 2호 공장을 착공합니다. 투자액만 20억 달러, 불과 4년 전 첫 투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2014년 3월에 완공되면서 삼성 베트남의 생산 능력은 급격히 커집니다. 이후에도 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하나둘 늘어나고 그 주변으로 부품 협력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삼성 하나가 들어오니까 수백 개의 한국 기업이 함께 베트남에 진출한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2024년 말 기준 삼성의 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232억 달러에 도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30조 5천억 원입니다. 6억 7천만 달러로 시작한 씨앗이 17년 만에 232억 달러짜리 거대한 숲이 된 겁니다. 삼성은 베트남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1위입니다. 지금 삼성은 베트남에 6개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R&D 센터 1개, 판매법인 1개까지. 직접 고용 인원만 약 9만 명입니다. 웬만한 한국 중소도시 인구와 맞먹는 규모죠. 2025년 8월에는 베트남에서 누적 20억 대의 휴대폰을 생산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니까 4명 중 1명꼴로 베트남산 삼성폰을 한 번은 써본 셈입니다. 2024년 삼성 베트남의 매출은 625억 달러, 약 83조 원입니다. 이게 베트남 전체 GDP의 약 13%에 해당합니다. 수출은 544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출의 13.4%입니다. 한 기업이 한 나라 경제의 13%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기침하면 베트남 경제가 감기에 걸리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탄탄하게 쌓아온 17년의 관계에 갑자기 폭탄이 터집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산 제품에 46%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46%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만든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미국에 보내면 46만원의 관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146만원을 내야 하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인도산 제품에도 3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어디로 공장을 옮기든 관세 폭탄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OECD 글로벌 최저 한세가 시행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어디서 공장을 운영하든 최소 15%는 세금을 내라는 국제 규칙입니다. 전 세계 143개국이 함께 합의한 제도죠. 삼성은 그동안 베트남에서 약 5%라는 파격적인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을 유치하려고 특별히 낮춰준 세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제 규칙 때문에 5%에서 15%로 세율이 3배가 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4년 감사보고서 기준 글로벌 최저 한세로 약 4,300억 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기지가 안팎으로 이중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는 미국의 46% 관세, 안에서는 세율 3배 인상. 도넛 가게에 비유하면 100원짜리 도넛에 배달비가 46원 붙었습니다. 동시에 가게 월세까지 3배로 오른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뉴스 보시면서 상당히 불안하셨을 겁니다. 팔아야 하나, 들고 있어야 하나, 고민이 되셨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의외의 게 있습니다. 삼성은 이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관세 46%를 정면으로 맞았는데 삼성은 왜 베트남을 안 떠날까요?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떠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7년간 쌓아온 공급망 생태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갖고 있는 건 공장 건물만이 아니거든요. 수백 개의 부품 협력사가 삼성 공장 주변에 촘촘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17년간 훈련된 송년공 9만 명이 매일 라인에 서 있고요. 물류 네트워크와 통관 시스템까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 버리고 새 나라에서 처음부터 구축하는 비용은 관세 46%보다 훨씬 큽니다. 17년간 공들여 만든 요리사팀과 주방 설비가 있습니다. 레시피도 있고 단고조님도 있죠. 이걸 한순간에 다 버리고 새 식당을 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흥미롭습니다. 베트남 경제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베트남 GDP 성장률이 8.02%입니다. 한국이 1, 2% 성장에 머무는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빠른 거죠. 2025년 4분기 성장률은 8.4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실행액도 277억 달러로 역대 최고입니다. 베트남 주식시장의 VN 인덱스는 2025년에 41%나 올랐습니다. FTSE 러셀에서 신흥시장으로 승격까지 받았고요. 베트남이 위기에 빠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인 거죠. 삼성 입장에서 미국 수출만 놓고 보면 관세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와 유럽 시장까지 놓고 보면 베트남은 여전히 최적의 거점입니다. 세 번째, 삼성은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박린성에 18억 달러 규모의 새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OLED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용 공장입니다. 삼성전자도 향후 3년간 대규모 추가 투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낭의 수조 원 규모의 투자도 검토 중이고요. 실적으로도 증명됩니다. 2025년 삼성 베트남 4개 주요 공장의 매출은 621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8.1% 성장했고요. 순이익은 36.8억 달러로 12.2%나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사업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관세 압박 속에서도 실적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까지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관세 46%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국에 보내는 물량을 베트남에서만 안 보내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거점이 등장합니다. 삼성의 두 번째 수가 바로 인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세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산 관세가 46%인 반면 인도산 관세는 35%거든요. 11%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규모로 따지면 전혀 작지 않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100억 달러 어치를 수출한다고 칩시다. 베트남에서 보내면 관세가 46억 달러, 인도에서 보내면 35억 달러입니다. 차이가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이죠. 생산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1조 원 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2025년 4월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물량 중 약 1,900만 대를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단계적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핵심은 단계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한 번에 비우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 수출용 물량만 골라서 인도로 돌리는 겁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으로 가는 물량은 베트남에서 그대로 생산하고요. 이건 체스에서 나이트를 움직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L자로 우회하는 거죠. 관세라는 장벽을 정면으로 넘지 않고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든 겁니다. 인도가 삼성에게 매력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제조업 유치에 적극적이거든요.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관세도 줄이고 인도 정부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인도가 완벽한 대안은 아닙니다. 베트남처럼 17년간 쌓아온 공급망이 없습니다. 숙련공 양성에도 시간이 걸리고요. 전력과 물류 인프라도 베트남보다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산 제품에도 35%라는 관세가 붙기 때문에 완전한 해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점입니다.
인도는 삼성의 전체 전략에서 하나의 축이지 만능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도로 미국 수출을 돌리면 46%를 35%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5%도 여전히 높잖아요. 삼성은 여기서 한 수 더 둡니다. 삼성의 세 번째 카드는 멕시코입니다. 이건 상당히 영리한 전략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USMCA라는 무역협정입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세 나라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이죠. 쉽게 말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 나라 간 관세가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삼성이 멕시코에서 제품을 조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으로 보낼 때 베트남산 46%, 인도산 35%와는 게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런 전략을 니어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미국에 팔 물건을 미국 바로 옆 나라에서 만드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은 지금까지 베트남이라는 먼 곳에서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문 앞 해자가 46%나 깊어진 거죠. 그래서 아예 해자 안쪽, 성 바로 옆에 보급기지를 만드는 전략을 쓴 겁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삼성이 멕시코에서 북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건 단순히 공장 하나 짓는 게 아닙니다. 미국 시장을 관세 장벽 없이 공략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물론 멕시코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USMCA는 2026년 7월에 첫 번째 공동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정의 조건을 강화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멕시코 자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치안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성은 멕시코 하나에 올인하는 게 아닙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세 곳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떤 변수가 터져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삼각구도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 정말 통할까요? 삼성의 삼각 전략을 한 장의 지도 위에 그려보겠습니다. 베트남은 기존 핵심 생산 허브이자 미국 외 시장의 수출 기지입니다. 인도는 미국 수출용 우회 거점입니다. 관세를 46%에서 35%로 낮추는 역할이죠. 멕시코는 USMCA를 활용한 북미 시장 관세 면제 거점입니다. 세 곳이 각각 다른 시장,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흔들려도 나머지 둘이 버텨주는 구조죠. 승산을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2025년 삼성 베트남 4개 주요 공장이 삼성전자 글로벌 매출의 26.5%를 차지합니다. 글로벌 이익의 11.6%도 여기서 나오고요. 관세 폭탄을 맞았다는 베트남에서 매출은 전년 대비 8.1% 성장했습니다. 순이익은 12.2% 증가했고요. 위기 속에서도 실적이 오르고 있다는 건 지금의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첫째, 세 나라에서 동시에 공급망을 운영하면 관리 비용이 증가합니다. 복잡성도 커지고요. 둘째, 인도의 제조 인프라와 숙련공 수준은 아직 베트남에 미치지 못합니다. 셋째, 멕시코의 USMCA 재검토 결과에 따라 관세 혜택이 줄 수 있습니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언제든 추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의 삼각 전략은 관세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닙니다. 충격을 세 곳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한 곳에 몰빵하면 그 한 곳이 무너질 때 전부 무너지죠. 하지만 세 곳으로 나누면 하나가 흔들려도 나머지가 버텨줍니다. 그래서 이게 내 투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삼성전자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세 46%라는 헤드라인만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봤듯이 삼성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트남을 핵심 기지로 유지하면서 인도와 멕시코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삼각 공급망 체제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주시하실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 공장의 가동률과 미국 수출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둘째, 2026년 7월 USMCA 재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셋째, 삼성이 베트남에 추가 투자를 얼마나 더 하는지. 이 3가지를 추적하시면 삼성의 전략이 성공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특정 종목의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입니다.
다만 관세 뉴스가 나올 때마다 헤드라인 하나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삼성이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보시라는 거죠. 이제 관세 뉴스가 나와도 삼성의 삼각 전략을 읽을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생기셨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차, SK 같은 다른 한국 대기업들의 관세 대응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